자, 이번에는 보이드형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이드형 함수란 무엇일까? 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작성했던 코드 잠깐 한번 볼까요? 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스캔f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xy 값을 이렇게 미리 넣어놓는 게 아니라 스캔f로 만약에 입력받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자, 이렇게 입력을 받고 x 자, 우리 스캔f 사용하는 방법은 자,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x, y 값은 그냥 일단 0으로 초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용자로부터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자, 그 값을 자, 여기 add라는 함수 호출할 때 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넣어주고 자, 넣어준 거를 이렇게 이제 리턴을 받아 합으로 리턴을 받아서 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자, 요런 코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뭐 심플하죠. 근데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코드를 굉장히 간단하게 썼는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입력 부분이죠. 그죠? 입력 부분. 그러니까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출력 부분입니다. 출력 부분. 자, 뭐 이게 이제 한 줄밖에 되진 않죠. 한 줄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이런 어떤 그 기능 단위로 그 이런 그 기능들을 좀 모듈화 하는 게 일반적인 그 코드의 그 뭐랄까 좋은 습성이죠. 그러니까 모듈화하는 게 좋은 습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그러니까 우리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장황하게 막 산문을 쓰는 것보다는 딱딱 그 뭔가 이렇게 단락별로 그러니까 좀 분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는 좀 그런 형태가 우리 눈에 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코드가 뭐 이렇게 한 17줄밖에 안 되지만은 막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몇천 라인 아니면 몇만 라인 되는 그런 코드들이 있다. 근데 그런 코드들이 이런 함수 하나 안에서 막 이렇게 장황하게 쓰여지게 되면 굉장히 가독하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 기능들을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입력 부분에 관련된 함수와 출력만 전담으로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함수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add라는 함수를 따로 분리했던 것처럼 자, 일단 요거는 좀 통일성을 위해서 제가 그냥 위에다가 쓸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add라는 함수를 이렇게 시켰던 것처럼 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함수화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함수의 형태는 비슷하니까 그냥 이렇게 제가 이 함수를 두 개를 카피 앤 페이스트 해서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에 대한 함수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입력이니까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입력이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사용자 그러니까 펑크라고 할까요? 펑크 언더바 인풋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얘는 펑크 언더바 프린트 뭐 이런 식으로 합시다. 자, 이름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지어봤는데 그럼 이런 형태에다가 그러면 이제 함수는 일단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기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기능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요 스캔f 입력하는 요 스캔f가 뭐 이 내부에 들어가면은 좋을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자, 이거 조금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두 개의 정수값을 입력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결과를 출력하는 거니까 자, add 함수를 자,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한 줄이니까 너무 없어 보여 가지고 일단 뭐 이런 출력하는 기능도 있다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scanf를 함수에다가 넣으면 안 되겠네요. 그죠? 지금은 이제 scanf에다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scanf는 따로 빼고 그러면 얘는 뭘 할 거냐면 그냥 이것만 여기다가 한번 넣어 봅시다. 요 enter to integer 요것만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리턴 타입이 정수니까 인트니까는 그냥 일단 리턴 제로로 리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펑크 언더바 프린트 같은 경우는 자, 요 두 줄, 요 두 줄도 안 되겠네. 왜 그러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 XY 합을 출력을 하려면은 요거 자체가 지금 함수로 들어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요 값들을 넘겨주면 되겠네. 넘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그냥 일단은 한번 넣어볼게요. 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턴 타입이 정수니까 그냥 리턴 제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은 그렇다면 지금 자, 방금 우리가 뺀 거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니까 얘네들이 있었던 위치, 있었던 위치에 자, 지금 이제 걔네들이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아까 그 입력 부분에 대한 출력, 그 안내문과 그 다음에 그 출력하는 내용들이 지금 없어진 거죠. 그럼 그 위치에 뭘 해주면 될까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되겠죠. 각각을 호출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펑크 자 인풋하고 펑크 인풋하고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정수를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요 AB는 필요한가요 지금?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는 이렇게 그냥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펑크 인풋 이렇게 호출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그럼 얘를 호출했을 때 이 함수 호출했을 때 해준 역할은 그냥 그 문자열을 그냥 출력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문자열을 출력하고, 뭐 리턴 값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펑크 프린트는 어디에 출력하면 될까요? 여기다 해주면 되겠죠. 펑크 프린트 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데이터, XY 데이터도 출력이 돼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합도 출력이 돼야 되겠죠. 이 함수 안에서 출력이 되려면은 그러면 여기에 값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A, B 하고 그 다음에 뭐 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세 개의 전달 인자, 즉 세 개의 인수를 입력받도록 하고 여기에 X, Y 그 다음에 합을 자 이렇게 전달받도록 할게요. 그럼 전달받도록 하게 되면 여기에 출력되는 애들은 뭐가 출력되면 될까요? A, B, 자, sum. 그러니까 지금 전달받은 그 전달 인자들을 자, 요 안에서 출력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자, 호출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X, Y 합을 자, 이런 식으로 이 함수로 호출할 때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면은 자, A, B sum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출력을 해주겠네요. 자, 그럼 동작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좀 이렇게 합시다. 자,
컨트롤 F5번 눌러서 자, 실행을 딱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여기 이제 두 개의 정수를 입력하라고 나오죠. 예를 들면 여기 제가 10이라고 입력하고 한 칸 띄고 자, 5라고 입력하게 되면 10과 5가 들어가게 될 거고 x에는 10, y에는 5 값이 들어갈 겁니다. 자, 엔터 딱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the sum of 10 and 5는 15.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출력이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입력 부분과 출력 부분을 이렇게 함수화 시켰습니다. 물론 조금 더 우리가 좀 복잡하게 구현을 하게 되면 스캔F도 이 안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집어넣을 수는 있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간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지금 입력 부분은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요 리턴 그러니까 이 각각의 함수에서 지금 현재 요 리턴 제로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두 개의 함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내부에서 지금 출력만 하고 있어요. 기능 자체가. 그러니까 뭐 리턴 값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굳이 이 리턴 타입을 인트로 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리턴 값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타입을 굳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타입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없앤다. 이걸 이렇게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없앤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함수 앞에는 타입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C나 C++에서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타입이 없다라는 거를 그러면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다가 void라는 걸 붙여줘요. void. 그럼 void는 무슨 의미냐? 지금처럼 리턴 타입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void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void를 붙여주게 되면 이 리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들은 생략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슨 함수라고 하냐면 void형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 두 개의 함수처럼 리턴 값이 필요 없는 함수인 경우는 이렇게 리턴 타입에 void라고 써주고 리턴 값을 리턴하지 않도록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void형 함수고요. 자, 그러면 동작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동작하고요. 자, 이번에는 5 하고 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때리면 자, 7이라고 결과값이 잘 나오죠. 동작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 그러니까 그 모든 함수는 리턴 타입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도 있다. 그때는 우리가 이 타입 대신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입 대신에 void형을 그러니까 void 타입을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함수를 정리하면서 그 문제를 한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정수형 변수 한 개를 전달인자로 받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함수의 기능은 전달받은 정수형 변수에 2를 곱해서 리턴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함수 이름 정하시고요. 리턴 타입은 int고 그 다음에 전달인자로 정수형 전달인자를 하나 받아서 2를 곱해서 리턴하도록 자,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사각형을 구하는 문제를 한번 예제를 한번 구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예제를 여러분들이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입니다. 함수로 빼시면 돼요. 그래서 너비와 높이 값을 전달인자로 받아서 여기서 결국 뭡니까? 위드 곱하기 하이트 해서 여기서는 리턴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바로 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출력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 보이드잖아요. 그죠? 리턴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출력해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넓이 구하는 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의 넓이 구하는 거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니까 자, 이 안에서 그 계산을 하고 또 프린트f로 그냥 바로 출력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가능한 계산기를 한번 작성을 하시는데 근데 어떻게 하냐면 5와 2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자, 합차 곱 나누기가 이렇게 출력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그 기능을 함수로 다 빼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더하기 같은 경우는 뭐 add라는 이름의 함수, 그 다음에 빼기는 뭐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하기는 뭐 멀티플, 그 다음에 나누기 함수 이름은 divide. 자, 이름은 그러니까 좀 뭐 이름은 좀 달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정하셔가지고 이런 기능들을 정의하시란 얘기입니다. 정의해서 호출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로부터 두 수를 입력을 받아서 스캔f로 입력을 받아서 두 수를 비교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만들기 전에 예전에 그 조건문을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함수로, 그러니까 최대값 구하는 함수, 최소값 구하는 함수 이 두 개를 만드시면 되겠죠. 만들어서 두 수를 입력을 받았을 때 최대값은 얼마, 최소값은 얼마 그 함수를 통해서 출력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마지막 문제. 커피 자판기가 있습니다. 100원을 넣으면 블랙커피라고 출력이 되고 200원을 넣으면 밀크커피가 나오도록 하는 이런 그 자판기가 있는데 자, 사용자로부터 여러분들이 정수형 가격을 입력을 받아서 100을 입력받으면 블랙커피 출력하고 200을 입력받으면 밀크커피가 출력되도록 함수를 만드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게 뭡니까? 자판기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 그 자판기 자체가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판기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일단 함수의 그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